지난 10월 5일 강원도 의회는 강원도 낚시 제한 기준 설정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에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어 낚시를 전격 금지한다는 조례안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낚시 관계자분들을 만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한국낚시협회 김정구 회장, 월간 바다낚시 오계원 편집위원, NS 프로스텝이자 자작 루어 낚시인으로 알려진 안지연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강원도 의회가 갑자기 강원도 낚시 제한 기준 설정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각자 말씀해 주시죠. 조업체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반대합니다. 예. 절대로 그 낚시 금지 구역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말이 안 되고요. 논리적으로도 모순이 된 점이 많고 그 점에 대해서는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절대 반대합니다. 저는 공동 자원인 문어를 어부들만 낚을 수 있게 한다는 이 낚시 금지 조항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낚시인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바다, 이 자원을 모두가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네, 이 세 분 다 지금 반대 입장이신데요. 그럼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의회에서 문어 낚시 금지 관련해서 이 조례안을 내놓기 이전부터 좀 낚시인들과 이야기가 오고 갔었나요? 예. 원래 요 최근에 들어와서 그 지방자치단체장에서 그 낚시 금지 구역이 상당히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그 700만 낚시인들 그 대표해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금방 그 안지연 작가도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그 낚시로 하여금 그 레저 스포츠 관계 또 즐길 수 있는 관계가 좀 있습니다. 권리가 있는데 그래서 그 낚시 금지 조례가 이게 이제 타 지역으로 그 확산되는 되지 않을까 그것이 상당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네, 그럼 이전에 뭐 의회와 한국낚시협회라든지 아니면 낚시인들과의 이야기라든지 소통은 전혀 없었던 상황이네요. 네, 저희 협회하고는 그 낚시 금지에 대해서 전혀 그 상의가 없고 일방적으로 아마 이번에 낚시 금지 구역 설정하는 데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중앙 정부가 됐든 지방 정부가 됐든 낚시와 직접 관련이 있는 당사자인 낚시인 또는 낚시 단체들과 사전에 협의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강원도의회 같은 경우는 어민들의 입장만을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낚시인들의 의견은 아예 들어볼 생각도 없었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낚시인으로서 이 부분 정말 좀 아쉽기도 하고 또 이해도 안 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조례안을 들여다보면 이게 문어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한다라는 뭐 이런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낚시로 잡아들이는 거에는 좀 한계가 있잖아요. 오히려 이 점에서는 낚시인으로서 좀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선상 낚시를 가게 되면 그 낚시인들이 모두가 잡는 것들이 아니에요. 잡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못 잡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매일 조항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잡다 보면은 그 잡을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던가 금어개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 낚시인들도 대부분 알아보고 가기 때문에 그걸 무분별하게 포획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낚시인들이 그 선상에서 잡는 문어의 개체수가 과연 어민들이 통급으로 포획하는 문어 양에 어느 정도 그 영향을 미치는지는 낚시인으로서는 참 생각이 들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 조사 결과를 찾아봤었어요. 예, 수산과학원에 그 수산 연구에서 조사를 했거든요. 그럴 때 그 강원도의 대문어 포획량이 그 어선들에 의해서 포획 그 한계를 넘어섰다라는 결과가 있었어요. 그런 결과를 봤을 때 산란기 때 잡아들이는 양 그리고 성체가 되지 않은 문어를 낚는다는 점 그리고 또
본인들의 이기주의에 의해서 많이 잡으면서 경쟁을 하는 거죠. 다른 어선들하고 본인들의 이득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낚시인들의 그 낚시를 금지한다? 이거는 그들의 이기주의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따졌을 때 그 문어 낚시 그 어민들을 보호하고자 생계를 보호하고자 하시는데 솔직히 문어 포획량이 적어지면 문어값은 엄청나게 오르거든요. 그 문어값을 이제 소비하면서 피해를 보게 되는 거는 소비자의 몫인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피해를 입는 게 어부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런 현실 속에서는 낚시 금지는 어부들만 본인들의 이제 경제적 자원을 채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자유권 그리고 선상 낚시를 하는 선상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낚시 조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또 다른 생계의 위험이 직격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낚시 금지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원도 의회에서 이런 조례안을 내놓기까지 어떤 상황들이 있었나요? 강원도 의회에서 이번에 문어낚시 금지 조례를 추진하는 어떤 배경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그 5조에 그 사항이 나와 있어요. 5조에 보면은 1항이 낚시 제한 기준을, 그러니까 5조가 낚시 제한 기준의 설정인데, 1항이 낚시 제한 기준을 그 해양수산부에서 정할 수 있다. 2항이 해양수산부에서 정한 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항이 이제 문제인데, 3항이 도지사, 각 도, 그 다음에 무슨 이제 광역시들에서는 1항에서 정한 그 대통령령보다도 더 강화된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그런 도서조항이 있어요. 5조 3항에. 근데 그 내용을 기반으로 지금 강원도에서 이번에 추진을 하는 건데, 지금까지 낚시 제한 기준을 정하거나 낚시 금지 구역이 생기거나 포획 금지 체장이 생기거나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민과 낚시인이 공동으로 적용을 받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적용을 받았단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어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낚시인에게만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어민들의 편을 명백하게 들어주는 조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강원도에서 낚이는 문어 흔히들 피문어라고 하시는데 그게 이제 정식 명칭은 대문어고요. 대문어 같은 경우는 현재 자원이 줄어들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산란철에 금어기를 설정해갖고 그 자원의 어떤 더 이상의 감소를 방지하고 증식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하는 게 선제적인 조건인데 그런 게 없는 어종이에요. 강원도에서 낚이는 대문어는 아직까지 그 어떤 그 금어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자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 없다는 거죠. 아직 그만큼 자원이 많다는 얘기고, 올해 이제 9월 25일부터 지난 9월 25일부터 시행됐던 수산자원관리법 이제 개정안에 대문어의 금지 체장이 작년까지는 400g였는데 600g으로 늘었어요. 어린 개체는 좀 보호하자는 거죠. 하지만 사실 이 대문어는 10kg 넘는 그런 대물까지도 낚이는 엄청난 대물이기 때문에 금어기가 없다는 말은 그만큼 아직 자원이 많다는 말이에요. 자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낚시만 금지시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그런 어종을 낚시만 금지시킨다. 이거는 낚시 금지시키는 게 이제 수생태계 보호와 수산자원 보호인데 결론적으로 수산자원 보호라는 명분이 없는 거죠. 아직 무슨 자원이 줄어들어서 보호를 할 만한 법적 조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논리적으로도 모순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낚시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정책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형평성이 좀 맞아야 돼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자원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민과 낚시인이 공동으로 적용받는 조례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아무 근거 없이 낚시만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낚시 인구가 상당히 700만, 750만이 이러는데 그 낚시를 통해서 레저 활동이 상당히 지금 이제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만약에 강원도에서 이 낚시 금지 조례가 한다면은 아마 타 지역에서도 상당히 이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조구 협회 차원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얘기인데, 요새 상당히 그 문어 낚시가 많이 행해지고 낚시를 많이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만약 이렇게 되면은 이 우리 그 조국계 관련 또 유통 쪽에 또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그래도 우리 낚시인들이 이제 강원도에 가끔 문어 낚시하러 많이 갑니다. 그럼 그 많은 낚시인들이 그 강원도의 문어 낚시를 안 갈 때에 그 지역 경제에 상당한 많은 타격을 입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낚시인들이 금방 우리 그 바다낚시 오 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낚시인들이 잡는 거는 그냥 한두 마리 잡고 그냥 낚시하는 행위만 하지 그렇게 그 문어를 갖다 크게 많이 잡는다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알고 보면 낚시인들이 그런 점에서 그 강원도 그 의회라든가 이런 그 시의회 그 지방에서 좀 낚시인들하고 낚시협회 관련 단체들하고 좀 잘 좀 상의를 해서 그쪽에 경제도 풀리고 조업계도 좀 활성화되고 그런 좋은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들어보니까 또 낚시인들이 금어기 정말 잘 지키시잖아요, 평소에. 오히려 금어기를 둬서 산란철에 맞은 문어를 좀 잡을 수 없도록 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금지를 시키는 것보다는. 그 애가 이제 칼치 같은 것은 이제 8월 이후로 이제 낚시를 하고, 쭈꾸미 같은 건 9월 달부터 시작하는 거죠. 9월 달. 네. 여러 가지 금어기를 이제 해가지고 낚시인들이 금방 그래. 이지연 아나운서님이 얘기했듯이 잘 지키고 있어요. 또 요즘은 또 환경도 깨끗하게 잘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그 금어기를 둔다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그 좋은 생각으로 합니다. 네, 그럼 금어기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세 분 다 동의하시는 건가요? 산란철에 금어기를 설정하는 것은 뭐 아주 자원보호를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4월에서 5월, 뭐 이렇게 6월, 뭐 산란철이 특정이 돼 있어요. 뭐 산란철이 긴 어종 같으면은 어렵겠지만은 그렇게 특정이 돼 있는 어종 같은 경우는 그 시기를 보호하는 게 최우선이 돼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어 같은 경우는 1kg 미만일 때는 산란을 할 수가 없어요. 좀 성체가 되어야지 이제 산란이 가능한데, 산란을 이제 하러 연안으로 붙었을 때 어부들이 이제 어업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이제 포획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뒤에 이제 축제, 문어 축제 같은 게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산란을 하고 이게 개체수가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 시기 때 잡아들이는 양이 많기 때문에 문어의 개체수가 줄어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자작 루어 낚시인 안지연 작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어 낚시를 즐기는 낚시인들이 정말 많잖아요. 낚시인으로서 이 강원도에서 문어 낚시가 금지된다는 이 부분, 낚시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걱정이 크게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렇게 한번 문어 낚시 금지가 시행이 되게 되면 분명히 다른 인기 어종들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낚시 금지를 들고 나서 이제 조례 제정을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 바다에서 낚시인들이 낚을 수 있는 고기들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낚시인들은 어부들이 잡은 물고기를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이제 직면을 하게 되거든요. 낚시인 자체로는 이제 순수하게 즐기기 위해서 한두 마리 손맛을 보면서 그것도 이제 입맛까지 가져가기 위해서 본인들이 이제 못 잡아도 좋으니까 돈을 내고 가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 그 즐거움을 뺏으면서까지 본인들의 이제 경제적인 그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낚시 금지를 한다는 건 헌법에도 위반되는 그런 위험한 조례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조례안을 발표하면 강원도에 계시는 뭐 숙박업을 한다든지 뭐 그런 낚시인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음식점도 많이 이용하고. 이런 경제적인 타격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낚시와 지역 경제의 관계에 대해서는 낚시계에서는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그 지역 사회에서는 그 중요성을 지금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금지나 규제가 나오는 거죠. 사실 낚시인들이 가면 또 물론 손맛도 보지만 그곳에서 여행도 하면서 이런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좀 만든 조례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그 보면 너무 그 탁상 행정 소위 말하는 그런데 좀 그 행정을 그 하는 분들은 좀 이렇게 건시적으로 좀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듣고 좀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금방 이전 나와서 낚시인들이 거기 가서 낚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먹고 자고 기름 넣고 그 지역 경제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5천만이지만은 낚시인구가 750만인데 그 중에 일부가 다 낚시 만약 강원도 가서 저희들이 그 쓰고 뭐 하는 것들이 그 낚시 배 선장님한테도 만약 뭐 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피해가 입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잘 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의회는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10월 12일까지 제출하라고 했어요. 낚시인으로서 어떻게 이 사안에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저희 그 한국낚시협회에서는 이걸 의견서를 갖다가 지금 작성 중입니다. 그 한국낚시협회를 대표해가지고 업계 전체를 대표해서 충분한 그 의견서를 강원도 의회에다가 제출할 예정입니다. 네, 뭐 중앙 정부가 됐던 뭐 지방 정부가 됐건 조례 법 이런 걸 입법 예고를 하고 그 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그 의견을 듣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상당히 민주주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의견이 어떻게 접수되느냐에 따라서 그 법에 계속 추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구나 해서 재검토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철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가능성들은 남아 있습니다. 10월 12일까지라고 했으니까 뭐 사실 시간적 여유는 별로 없는데 많은 낚시인들이 그 의견을 강원도의회를 홈페이지 찾아가셔가지고 의견을 제출하시면은 그 의견도 국민의 의견이고 그래서 좀 법의 진행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걔도 이렇게 의견 수렴 기간이 거진 일주일이라는 기간이잖아요. 너무 짧은 기간에 많은 분들의 이제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거라 솔직히 봤을 때는 행정 예고해놓고 실행하겠다라고밖에 보이지가 않는 실정이에요. 이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 좀 낚시인들이 관심을 갖고 특히 현지 낚시인 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타 지역 낚시인들도 마찬가지지만 현지에 계신 분들께서도 좀 나서서 앞장서서 일을 처리해 주신다면 많은 분들께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세 분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바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당장 내년 겨울부터 우리가 문어 낚시를 즐길 수가 없게 될 수도 있는데요. 낚시인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번 특별 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강원도의회에서 낚시 금지를